안녕하세요. 네,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오프라인 수업에서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같이 학습했고요. 오늘은 이제 증산작용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사실 식물 파트의 시험 범위를 확 줄여버릴까 했는데, 사실 광합성 배우고 나면 호흡은 그 반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고, 그리고 증산작용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또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명 제가 요거 시험 문제에 안 낼 거예요 라고 말하면 진짜 공부할 친구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흡은 빼고요. 그리고 증산작용까지 기말고사 범위에 집어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는 호흡까지 시험 범위라고 나갔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시험 범위 좀 줄여서 다시 안내할 테니까 천천히 공부하시고요. 오늘 하는 단어는 이제 첫 번째 증산작용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물의 이동이 증산작용으로 인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거예요. 자, 교과서 가지고 학습할 친구들은요, 134에서 135페이지 보시면 되고, 제가 교과서를 보면서 PPT를 만들고 또 유인물, 프린트물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가 안 되고 제가 강의 노트를 제공을 안 하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밑줄 그으면서 정리하시면 조금 더 동영상 강의를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증산작용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들어가 볼게요. 자, 붉은색 색소를 탄 물에 꽂아두었던 샐러리 줄기를 잘라보면 붉게 물든 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요렇게 관찰이 돼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물드는 것까지 수업 시간에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1학년 때도 없었죠. 1학년 때 있었나? 초등학교로 내려갔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샐러리 단면 실험 해보셨죠? 아마 모두들 해봤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샐러리를 붉은색 색소를 탄 물에 꽂아놓고 여기다 이렇게 샐러리를 꽂아놓는 거야. 샐러리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잎도 달려있고. 자, 얘가 붉은색인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딱 단면을 잘라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물든 부분들, 왜 이렇게 물든 부분들이 생기는 걸까요? 다 알고 있잖아. 네. 자, 우리 줄기에는요, 물관이 존재하고요, 또 체관이 존재하죠. 자, 체관을 통해서 식물체 내에 있는 양분들이 이동을 하고요. 잎에서 만든 양분을 줄기로 그리고 뿌리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체관이 해요. 자, 그렇다면 물관은 말 그대로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물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붉게 물든 까닭은 이 붉은색 물이 물관을 타고 줄기로, 잎으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배우는 증산작용이 바로 이 물관이 식물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바탕으로 학습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물관의 역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증산작용을 학습하기 전에요. 우선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 그걸 만들어내는 세포, 이런 거 먼저 선행하고, 그리고 증산작용이 무엇인지 들어갈 건데, 우선 첫 번째로 배울 개념은 바로 기공이라는 거야. 자, 기공에서 기자는 기체를 의미하고요. 이 공자는 공간을 의미하죠. 즉, 기체가 드나드는 공간, 또는 기체가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는 기공이라고 불러요. 아래 사진 보면 이렇게 구멍이 존재하잖아요. 이건 구멍이 막힌 거고, 자, 이 구멍을 바로 기공이다라고 부릅니다. 기공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주로 잎의 뒷면 표피에 존재해요.
자, 식물 잎의 단면을 자르면 표피가 있고, 뭐, 빽빽한 조직들이 있고, 듬성듬성한 조직이 있고, 그 안에 세포 소기관들 다 들어있잖아요. 자, 그 잎의, 표피에 바로 기공이 존재하고요. 자, 기공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를 의미해요. 어떤 기체가 드나드냐면 우리 광합성 배웠잖아.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 이산화탄소, 광합성으로 인해 생성된 물질, 산소. 자, 그리고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계속 흡수해요. 그 흡수해서 광합성에도 이용하고요. 또 일부는 수증기로 방출되기도 한대요. 즉, 물이 또는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기공을 통해서 잎의 외부로 나가게 되죠. 즉, 잎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공은 기체가 지나드는 통로다. 그렇다면 그 기공을 이루고 있는, 기공을 만들어내는 세포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공변세포다라는 거 기억해 놉니다. 기공, 그리고 공변세포, 그로 인한 증산작용까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공변세포라는 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 이 구멍이 지금 기공이라고 얘기했고 그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마치 이거 뭐 검정콩 같이 생겼죠. 이렇게 콩같이 생긴 그 세포를 우리는 공변세포라고 해요. 말 그대로 세포야. 자, 어떤 세포가 변했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얇은 껍질을 우리는 표피라고 얘기하는데 표피 뒷면에 있는 표피의 일부 세포가요 변해서 바로 공변세포가 돼요. 공변세포도 세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엽록체도 가지고 있고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물도 주변에서 유입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엽록체가 존재하는 세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엽록체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한다고 했지? 그치. 광합성을 해요. 공변세포도 광합성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는 똑같은 세포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두 개의 공변세포가 이렇게 짝꿍으로 바로 뭘 이루냐면 기공을 이루죠. 공변세포가 붙어서 기공을 만들어내는데 그 공변세포가 빵빵해지면 기공이 열리고요. 공변세포가 이렇게 쭉 날씬해지면 기공이 닫혀요. 자, 기공의 개폐 원리까지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면 안 된대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기공 쪽의 세포는 자, 이 기공과 닿아 있는 요만큼의 세포는요. 다른 공변세포 주변의 두께보다 조금 두꺼워요. 그리고 그 바깥쪽 색깔을 바꿔보자. 네, 이 바깥쪽에 있는 세포는요. 안쪽보다 얇대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얇고 이 안쪽은 두꺼운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물이 유입돼. 이렇게 자, 이쪽 보세요. 자, 이렇게 날씬한 상태에서 이 세포 안으로 물이 유입되면 세포가 어떻게 되겠니? 날씬했던 세포가 물이 차 들어오면서 빵빵해지겠지. 자, 근데 얘는 지금 벽이 두껍잖아. 두꺼운 쪽은 많이 늘어날까요? 덜 늘어날까요? 네. 두꺼운 쪽은 늘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늘어나고 얇은 바깥쪽 세포 벽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확 늘어나고 얘는 조금만 늘어나고 다시 얘는 확 늘어나고 이 안쪽은 조금만 늘어나면서 닫혀있던 기공이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변세포가 물을 흡수하면서 기공을 열어줬다, 닫아줬다 이런 역할을 해요. 자, 옆에 있는 이 그림 보시면 자, 이 표피 조직, 표피에 기공이 존재하고
기공을 이루는 얘네들을 우리는 공변세포라고 한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자, 보시면 한 번 더 여러분 잎의 단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윗면이고요. 앞면 또는 얘는 뒷면이에요. 얘가 앞면, 제가 뒷면. 자, 앞면의 잎의 색깔이 훨씬 더 초록초록하고요. 뒷면은 조금 막 거칠고 조금 연한 초록색이에요. 여러분들 깻잎 먹을 때 되게 진한 부분, 조금 연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 보세요. 자, 왜 표피의 앞면이 더 초록하냐면, 자, 여기 보면 조직이 엽록체가 많이 있는 이 세포가요, 촘촘히 있어요. 마치 울타리처럼 이렇게 막 촘촘하게 배치가 돼 있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당연히 엽록체의 밀집도가 높겠죠. 그래서 그 윗면, 즉 앞면의 앞면의 색깔이 훨씬 더 초록색인 거고, 그 아래쪽의 단면을 보니까 해면 조직이라고 써 있어. 즉 듬성듬성하다라는 거야. 듬성듬성. 자, 세포들이 이렇게 듬성 있는 이유는 뭘까? 자, 생각해봐. 일로 지금 기체가 들어오거나 기체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막 빽빽하게 있으면 기체가 들어와서 너무 답답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 다 생존이에요.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구조들을 다 적응해서 바꿔놓은 거야. 아랫면이 이렇게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로 기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기체도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듬성듬성한 조직, 해면 조직 때문에 뒷면은 엽록체의 밀집도가 조금 낮게 되겠죠. 그래서 앞면에 비해 뒷면이 조금 색이 연한 이유는 이렇게 조직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한 거고, 자, 이 잎의 단면을 잘라봤더니 물이 지나가는 통로도 보이고요. 양분이 지나가는 통로가 보여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양분이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는 체관이라고 얘기하고, 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물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물이 바로 이 물관을 통해서 줄기에서 또 잎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공과 공변세포 개념 학습했으니까 증산작용은 어떤 걸 증산작용이라고 하는지, 증산작용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물의 이동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계속 학습해 볼 거예요. 증산작용이 뭐냐면 개념부터 정의하고 가면요. 자, 식물체 내의 물이, 자, 식물체에서 물은 여기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 현상을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디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네, 기공을 통해서. 공변세포로 이루어진 기공을 통해서, 이게 기공, 바로 식물체 내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 기공을 통해서 산소도 나가고 이산화탄소도 나가고 기체도 들어오고 하지만 증산작용이라는 건 물이 나가는 현상만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실험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인데 시험관에다가 잎이 많이 있는 식물을 꽂아 놓고요. 또 시험관에 잎을 다 따서 줄기밖에 없는 식물을 꽂았어요. 당연히 물의 높이 동일하게.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식용유로 기름층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자, 이 실험 지금 어떤 실험이냐면 잎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자, 잎으로만 물이 빠져나가야 돼. 잎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나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해. 실제로 잎이 있어야 증산작용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잎을 가득 떴고 하나는 잎을 다 떼버렸는데 여기다 기름으로 물 표면을 막지 않으면 물 표면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증발이 일어나죠. 자, 증발로 인한
물의 감소는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으로 물 표면을 막아두는 거고요. 오로지 나는 잎으로 빠져나가는 증산작용의 그 양만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자, 실험 결과 화살표 쭉 봤더니, 자, 잎이 많은 이 시험관에서는요, 물이 쭉 줄어들어 버렸고요. 잎이 하나도 없는 줄기에서는 거의 수면의 양이 변하지가 않았죠. 아, 내가 표면을 막아놨지만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건 어딘가로 물이 빨려 들어가고 그 빨려 들어간 물이 어딘가로 또 밖으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게 바로 증산작용입니다. 잎에서 물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는다면요, 줄기나 뿌리에서도 물을 흡수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막 얼굴 막 건조하고 땡기면 물 마시잖아요. 막 얼굴에다 미스트도 뿌리고 세수도 하고, 그 이유는 나 너무 건조하니까 지금 수분 부족하니까 빨리 물을 섭취해줘 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는 거죠. 땀을 많이 흘리고 났더니 너무 갈증나, 내 몸에서 지금 물이 필요해, 어서 물을 마셔줘 라는 그런 신호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 잎에서 물들이 밖으로 증발과 같은 원리인데요. 자, 증산되고 나면요, 이 식물체 안에서 물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빨리 물을 채워줘. 즉, 물을 이동시켜주는 원동력이 바로 증산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개념들 너무 많이 나오죠. 기공, 공변세포, 걔네들이 증산작용에 관여를 하고요. 자, 증산작용이라는 건 물을 이동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까지 이야기했고요. 물의 이동과 그 원동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게요. 네. 자, 여기 있는 만화 한번 보세요.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흡수하고 있어. 우리 위로 올라갈 거야. 물 많이 흡수했어. 물 좀 내보내줘. 그랬더니 잎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하고 물을 공기 중으로 보내줘요. 자, 이렇게 잎이 물을 공기 중으로 보내주는 현상. 얘를 뭐라고 했어? 네, 바로 증산작용이다. 방금 전에 공부하고 왔습니다. 증산작용 꼭 기억하세요. 물이 증발하는 현상,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증산작용이에요. 증발과 증산 원리는 같지만 용어에서 확실하게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물이 지금 너무 빽빽해. 얘들아, 물 좀 내보내줘. 그래서 잎이 물을 내보내줬어. 자, 어때? 자리 생겼지? 그랬더니 물이, 신난다. 나 이제 니네 잎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이 밑에 애들도, 그럼 나 물 계속 흡수해야지. 이게 바로 증산작용으로 인한 물의 이동이죠. 네,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자, 식물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요. 잎에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줘. 그럼 물이 부족해. 그렇다면 잎에 있는 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물의 양만큼 일정한 수분을 유지해야 되는데 줄어들었으니까 잎에 이렇게 맥들 있잖아. 그 맥들에 물관이 존재해. 그래서 잎맥의 물관에서 물이 이동하고요. 그 잎맥으로 물을 보내주는 건 바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죠. 즉, 증산작용이라는 건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바로 줄기를 거쳐서 잎까지 이동하는 바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물을 계속 흡수하도록, 그래서 잎까지 이동해 주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물관이 뿌리부터 잎맥까지 쭉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면 밑에서 흡수해 줘야죠.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꽉 막고 있으면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수분이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분은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물의 이동까지 같이 알아봤어요.
자, 그렇다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바람이 잘 불 때. 자, 여러분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요, 뭐랑 같냐면,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빨래가 바람이 잘 부는 날, 햇빛이 강할 때, 그리고 건조할 때, 그리고 되게 더울 때 잘 마르잖아요. 똑같아요. 증산도 역시 바람이 많이 불면 잎에 있는 그 수증기들을 계속 많이 가져가 줄 거고요. 빛이 강하니까 더워. 온도가 높으면 더워. 빛이 강하거나 온도가 높을 때 물은 빨리빨리 증발이 일어나죠. 증산이 일어나서 공기 중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갈 거고요. 공기 중에 습도가 낮으면 공기 중이 너무 건조하니까 이 물들이 나 건조한 곳에 가서 또 물을 채워줘야지 하고 공기 중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역시나 물을 계속 빨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잎이 많을 때는 뿌리가 열심히 열일을 하겠죠. 계속 증산이 많이 되니까 뿌리에서 물을 많이 흡수해야 되고, 반대로 겨울철에 잎이 없을 때, 떨어질 때는요, 증산작용 자체가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뿌리에서 물을 많이 흡수하지 않을 거고, 잎이 없으니까 생장도 더디고 멈추게 되겠죠. 자, 이러한 원리로 바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증산작용은 이러할 때 잘 일어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단원 마무리 문제 또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한 번씩 꼭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수업이 개념은 많이 배웠지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를 기공이라고 하고, 기공은 잎의 뒷면에 주로 존재하고, 공변세포 두 개가 만나서 기공을 이루고, 공변세포가 열릴 때 기체가 나가고 닫힐 때 기체가 못 나가고,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도 나가고 산소도 나가고 이산화탄소도 나가는 것뿐 아니고 들어오기도 하죠. 자, 이렇게 오늘은 기공, 공변세포,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 증산작용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증산작용과 광합성과의 관계,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칠까? 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거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는 아마 마무리 지을 거고, 호흡은 제가 진도는 나갈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수업 들으셔야 되고요. 시험 공부할 때만 조금 미뤄두고 앞에 거에 집중하시라고요. 자,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안녕.